138쪽을 보시고요. 오늘 뒤쪽까지 잘하면 다 할 수도 있겠고. 138쪽. 참. 봅시다.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규분포. 정규. 노멀의 약자, 그지? 노멀.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에 따른다 라고 할 때, 그지? 이렇게 따른다고 할 때, 그때 얘를 갖다 우리가 평균 시그마 제곱을 분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따라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루트 if 시그마 분의 여기에 이러한 함수가 뭔가가 있어서 이때 x에 보이는 모든 실수예요. 이 그래프가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평균의 자리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데 얘를 중심으로 표준편차만큼 거리에 있는 m 플러스 표준편차까지의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확률은 넓이라 그랬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m과 m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쓸 넓이가 0.3413으로 일정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표준편차만큼의 거리가 갈수록 그만큼 확률은 넓어지는 것이고, 얘가 지금 x 이퀄 m 자체가 대칭축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전체 넓이가 확률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반은 전부 다 0.5씩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의 변환이 일어나. 어떤 거? z 대신에 시그마분의 x-m. 그러니까 x를 z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변환이 일어나니까 1차식의 변환이죠. 그럼 그때의 확률 변수는 이제 g로 바뀌고 얘가 0의 1의 제곱에 따른다. 왜 0과 1이 나온지 그때 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따른다. 얘가 바로 표준화의, 이거 자체가 이제 표준화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시그마분의 x-m이니까 요만큼이 바로 z란 변수야. 그래서 우리가 fg라고 한다면 굳이 쓰면 이 루트 if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exponential 2의 z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얘도 모든 실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z축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측도인데 똑같이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평균값, 즉 기준값 자체를 0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래서 0에서부터 한 칸 표준편차 1이니까 1만큼으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가 0.3413 또는 0.34 문제에서 주어진 근사값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서 정규 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표준화를 시키면 같은 측도로서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에 이미 z값이 존재해서요. 확률 변수 g가 0과 z, 요 z 사이. z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0.3413 또는 두 자리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2.0이다. 그럼 0.4772. 그래서 문제마다 필요한 값들을 이 측도에 있는 값을 통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라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예제가 140쪽이죠. 140쪽이야. 정규분포. 그러니까 4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65에 4의 제곱을 따른다. 정규분포 나왔으니까 어떻게? 무조건 표준화. z는 4분의 x-65 이렇게 가시고요.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67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g로 바꿔주시고 어차피 계속 모두 양수야. 방향 똑같이 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경계값 67을 대입하니까 이제 0.5가 되는 거죠. 알더라도 조금만 살짝 그려달라고 그랬어. 여기가 0.5네요.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가 되겠지. 측도가 0.5가 0.1915가 주어졌어요.
이 나머지는 절반이니까 0.5일 테니까. 그래서 답은 0.692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럼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계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 연습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46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이번에는 이제 백분율을 한 번 더 물어서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는 500명이 주어져 있네요. 그때 키는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로 해서 얘네들은 170에 표준 편차가 오니까 5의 제곱에 따른다. 요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준화를 직접 쓰죠. 5분의 x-107. 그렇지? 그런 다음 이 키는 것은 확률 변수 x니까 x가 167.5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하 짝꿍 이 학생은 몇 퍼센트냐라고 했어요. 전체 몇 퍼센트냐. 일단 확률을 구하죠. 얘는 확률 변수 g가 얼마 이하가 될까? 여기다 167.5를 딱 대입해 보세요. 얼마니? 마이너스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 나온 값 중에 뭘 택하면 돼? 뭘 잘못 썼어? 이거 170이고 167.5 맞죠? 마이너스 2.5를 5로 나누는 그럼 마이너스 0.5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5야. 그럼 마이너스 0.5니까 측도 그래프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있을 테니까 요 부분이네. 그럼 전체 0.5에서 이런 것처럼 오른쪽 따지지 않아도 돼요. 요 넓이를 알고 있지. 0.5일 때의 측도 값이 0.1915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반에서 1915만 이렇게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몇 퍼센트냐고 했을 때 100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0.3075인가요? 3085? 그죠? 100분이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서 30.85%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 문제. 알죠? 그러면 실제로 정규분포 자체는 어떤 유형이 기본적으로 나오느냐? 왜 기본적으로라는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뒷줄 넘기면 어떤 학생들의 최저 점수,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고 했어.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릴게. 자, 우리는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학생들의 점수예요. 얘네들의 정규분포가 나와 있겠죠. 그지? 그러면 합격자는 어느 정도 합격이라는 것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요. 낮아야 좋은 건지 높아야 좋은 건지. 그럼 점수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를 갖다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여기가 Z가 될 것이고 이 표준 점수 얘가 커트라인이야. 그죠? 컷라인을 갖다가 K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야?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린 얘를 갖다가 표준화시켜서 C라는 값을 찾을게. 찾아놨죠, 우리. 그지? 표준화 시킬 거니까. X에다 K 대비 Z 값의 경계값이 C라는 값을 찾았어. 그럼 여기 어딘가 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상이니까 이 넓이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지금까지 구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래? 그러면 정규분포가 있어. 정규가 있었는데, 정규분포가 있는 상태에서 이 확률을 먼저 알려줍니다. 확률을 먼저 알죠. 또는 전체 지원자 수가 몇 명인데 입학 정원이 몇 명이래. 그럼 입학할 확률이 나오잖아. 그렇게 확률을 알려줘요. 그럼 확률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 넓이가 결정이 되지. 그럼 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넓이를 통해서 이 칙도, Z의 칙도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 표를 통해. 맞지? 그럼 이 표를 찾았으니까 이 표의 값이 표준화해서 시그마분의 x-m에서 요것이 뭐야? 얘가 c 값이잖아요, 현재. 그치? 그리고 얘하고 얘는 나와 있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x 값 구할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 k 값이야. k 값이 뭔데? 합격자의 최저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커트라인 문제라고 일명 불러요. 도대체 얼마 이상이냐? 몇 점 이상이냐? 몇 도 이상이냐? 그죠? 어떤 값 이상이냐? 그 경계값을 묻는 문제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경계값을 알려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넓이를 알려준 상태에서 경계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 거꾸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내용에 따라 음의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전체
회사에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 정원이 350명이야. 응시자 5,000명. 많이 왔네요. 그쵸? 카메라가 있으니까 고운 말을 사용해야겠죠. 5,000분의 350. 이것이 바로 얼마야? 이거까지 합격할 확률인 거야. 그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는데 얘가 0.07이 나와. 2배 하니까 0.07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응시자의 점수는 정규분포 630에 70의 제곱에 따른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럼 뭘 해? 표준화 시키는 거죠. 70분의 600, x 점수 마이너스 630. 그렇지? 그러면 그때 0.07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트라인 자체가 K 점수 이상이래. 그럼 그걸 칙도로 바꾸면 Z는 C 값 이상인데 그 확률이 0.07이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 C 값 오른쪽이 0.07이면 이 왼쪽은 0.43인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0.43을 값으로 하는 것이 문제 나와 있어. 얘가 1.5래요. 1.5. 그러니까 C 값이 1.5로 결정된 거잖아. 맞죠? 그럼 C 값이 바로 이 자리 Z 값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이 X 값이 우리가 원하는 커트라인이다. 그런 얘기야.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다음 할 얘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항분포 하면서 맨 끝에 우리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죠. 거긴 뭐냐면 거기 주어진 식대로 식을 써서 n값 주어진 n값에 따라서 범위만 x의 범위만 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좀 기억했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려는 것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일단 제목 자체만 보더라도 이항분포는 이산형이에요. 그쵸? 전체 독립사건을 갖다가 한 번 n회 시행을 해. 그때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거든. 그럼 빵번 나올 수도 있고 n번 모두 나올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횟수가 한 번이라고 딱 결정되면 전체 100번 중에 45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연속형은 횟수를 가지고 함수값에다 대입해서 한 함수값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걸 좀 우리가 유념해 줘야 될 것 같아. 가만 있어보자. 오늘 수요일은 민정이가 안 오는 날인가? 그랬던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제 막 그 전날 학생들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디 간다고 했었나? 일본 갔어? 민정이? 제가 알고 있나요? 말씀 드렸죠. 드렸어요? 네. 나 진짜 심각한 거야 이거. 지금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알았어.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30이 넘으니까 진짜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왜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선생님 분명히 와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착각했어.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이산형, 정규분포는 연속형이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항분포를 통해서 B의 NP에 따른다라고 했죠. 횟수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얼마? NP의 NPQ. 정규분포로 바꾼다기보다는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 NP, 분산 NPQ에 따른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정규분포를 얘기한다? 단 한 가지. 그냥 정규분포화시켜서 이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건데 실제로는 돼요. N값을 충분히 끝없이 보냅니다. 충분히. N값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충분히 보내다 보면 거의 저 값에 근사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쓰자. 그래서 이항분포가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일어난 횟수가 X잖아요. 확률 변수였잖아. 그치? 그럼 이 X의 범위는 얼마인데? 무조건 0부터 N까지야. 그치? 한 번도 안 일어나거나 N회 모두 일어나거나.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 얘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할게요. 100번 시행했을 때 얘가 15번 이상 45회 미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나온 15와 45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얼마야? 여기가 NPQ의 루트분의 X-NP. 이렇게 해서 구하고 나면 Z의 측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0.5, 1, 1.5, 2 이런 식으로 값을 취할 수 있는 애대로. 나중에 뭐 1.2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측도의 기준값, 이런 C 값들을 알고 있는 좀 주어진 값을 알려줍니다. 그게 나오도록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가 n이 나오는 그런 경계인 경우야. 자, 그런데 실제로 표준화를 시켜서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 봅시다. 대입했다고 하게 된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 이 마이너스 값으로 엄청나게 작은 값, 예를 마이너스 23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지. 숫자를 만들면 n을 갖다 써봐. 여기다 n 써버리면 얼마나 나오니? 여기 24.5 뭐 이런 게 측도가 나올 수가 있어. z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얘가 0이에요. 1일 때 0.34라고 했죠. 2일 때 0.477이지. 벌써 47이야, 47%. 그치? 그럼 3일 때는 얼마? 0.4998인가? 거의 0.5에 가깝거든요. 그럼 여기에 3만 하더라도 0.5에 거의 가까운데 얘가 어느 정도 20까지 가면 거의 0.5랑 얼마 차이 나겠어? 그치? 그런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설사 얘가 x가 삐리에서 여기가 n, 즉 한마디로 100까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쪽은 무시하고 얼마 이상으로만 계산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경계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럼 거기 문제 볼게요. 48번 144쪽에 48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 주사위네? 뭐예요? 독립사건이죠. 그죠? 얘를 갖다가 450회 던져. 그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항 분포예요. 전체가 몇 번? 450번.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의 배수니까 3분의 1에 따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 다음 평균은 평균 분산을 구하래. 이 범죄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럼 평균 분산 평균 얼마죠? NP니까 150. 그지? 분산은 3분의 2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정규분포에 따른다. 150의 10의 제곱에 따른다. 그거야. 그래서 표준화 시키면 x-150이 돼서 문제에서 확률변수 x가 140과 17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측도의 범위로 바꾸죠. 140 대입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175 대입하니까 2.5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5니까 2.5인 넓이, 1인 넓이 두 개 값을 더한 게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거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4번 문제 볼게요.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그치? 얘는 정규분포에 따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그래프만 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A반, B반, C반 학교가 고등학교네. A 학교하고 B 학교는 대칭축이 똑같죠. 그치? 대칭축이 똑같다는 것은 평균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점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C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6만큼. 그럼 C 학교의 평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그래프에 비교해봐. B가 더 높죠, 최대값이. 그래프가 얇아. 그럼 그 점수대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거든. 점수대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뭐보다? A 학교보다. 그러니까 A 학교보다 점수의 폭이 적으니까 표준편차가, 즉 3포도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 학교의 표준편차가 더 작고 A 학교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A하고 C의 높이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같다라고 한다면 A하고 C의 분포, A 학교하고 C의 성적의 분포는 비슷하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알겠죠? 그 정도. 그 다음 그 A하고 B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A의 그래프가 조금 완만하다면 B의 그래프는 조금 가파른 편이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일단 오른쪽이니까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A 학교고 여기가 B 학교야. 그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오히려 A 학교에 더 많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조금 아까 이게 더 도수가 많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많다고 봐도 되겠지. 그치? 이제 그런 미세한 부분. 볼게요. 기억번.
성적이 66점 이상인 학생은 B 고등학교보다 A가 더 많다. 오! 방금 말씀드린 거야. 성적이 우선 학생이 인원수가 더 많다. 도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B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다. A하고 B는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대칭 축이 똑같아요.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C보다 B가 더 고른 편이다. 그렇죠. 고른 편이죠. 옆에 많이 올려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A하고 B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번이 정답이 됩니다. 147쪽. 11번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산 확률변. 이산형이야? 이 연속형이 아니에요. 정규분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상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상 확률 변수 확률 x, 확률 변수 x가 스몰 x 1 확률이야. 그 확률을 식으로 나타냈지. 이걸 뭐라고 불러? 확률 질량 함수. 한마디로 확률의 식 이거야. 확률 함수. 그래서 이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360 컴비네이션 x 3분의 2의 x제곱 3분의 1의 36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까? 뭐고요? 요 x에 대한 설명은 뭘까? 360번 중에 x번을 선택한 거야. 뭐가? 3분의 2의 확률을 갖는 사건이 x번 선택된 거야. 이 양분포예요. 이게 3분이니까 3분의 2의 확률을 갖는